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범한 치명적인 실책이 독일 언론과 독일 축구계의 레전드 해설위원들의 공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결정적인 실점의 빌미가 되면서 전국적인 유럽 전역에 걸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김민재 선수인데요. 올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전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명백한 실수를 또 한 번 저질렀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결국 실점 후 3대2 역전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경기 막판 김민재 선수가 교체를 당한 것에 이어 바이에른 뮌헨이 원래 계획에 없던 올 여름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독일 축구 레전드들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 볼프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전반 19분 무시알라의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손쉬운 승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후반 시작 2분 만에 샤샤 보이 선수, 무시알라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던 오른쪽 수비수의 실책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고, 이 페널티킥을 크로아티아 미드필더 마이에르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후반 10분 마이에르 선수가 역전골까지 터뜨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이에른 뮌헨의 자멸과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서 공격 빌드업을 하던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어디로 줘야 될지 찾지 못한 채 뒤로 돌아서서 골키퍼 노이어 선수에게 백패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노이어 선수도 빌드업 상황에서 매우 높이 올라와서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까지 전진해 보통 수비수들의 영역까지 와 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노이어에게 패스를 하는 상태에서 멈칫거리고 주춤하고 조금은 당황하자 상대의 공격수 비머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에 김민재 선수가 백패스를 하려던 타이밍을 놓치고 공을 빼앗기고 만 것인데요. 빼앗기고 나서 달려들어가는 비머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러나 비머 선수가 마무리 패스를 하는 순간에 김민재 선수의 태클이 늦었죠. 마지막 발을 뻗었지만 이미 공은 발을 떠나서 비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던 노이어를 지나쳐서 반대편의 프리찬스에 있던 마이에르에게 연결됐고, 마이에르는 우파메카노가 골문을 지키려고 했지만 편안한 정확한 슈팅으로 2대1의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 골 이후 바이에른 뮌헨은 빠르게 이 샤샤 보이를 빼고 토마스 밀러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밀러가 들어오면서 1선과 3선의 연계 역할, 처진 공격수로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결국 코너킥 상황, 미키 역할로 공간을 만든 밀러의 움직임 덕분에 케인 선수의 헤더 슈팅이 볼프스부르크 수비수 카민스키의 자책골이 되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81분 2대2의 팽팽하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수비를 보이다가 에릭 다이어와 교체가 됐는데요. 그 교체 직후에 해리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그나브리의 골이 터지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3대2 승리로 첫 경기를 마쳤습니다. 올 시즌에도 바이엘 레버쿠젠이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고 시즌을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또 한 번 지난 시즌에 이어 무관 시즌을 보낼 수 있다는 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DFB 포칼, 분데스리가, UEFA 챔피언스리그 3개의 대회에 참가하는 바이에른 뮌헨이 그중에 하나의 대회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 시즌에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우승과 또 DFB 포칼 우승, 여기에 유로파리그는 비록 레버쿠젠이 우승하지 못했지만 완전히 휩쓸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많은 바이엘 레버쿠젠의 선수들이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꽤 많은 주력 선수들을 지켜내면서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이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투헬 감독이 떠났지만 아직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많지 않은 콤파니 감독 체제의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우승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 개막전의 문제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에 투헬 감독의 전술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민재 선수가 콤파니 감독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인 마테이스 더리히트가 오히려 맨유로 이적하면서 밀려난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왜 김민재를 팔아야지 더리히트를 팔았냐는 비판이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이 골을 내줬을 때 독일 현지 중계 카메라에 원샷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 골의 책임이 김민재 선수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독일 축구 정론지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키커 같은 경우도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에게 양팀 통틀어 최저 평점을 매겼어요. 평점 5점인데요.
독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1점부터 6점까지 평점을 줍니다. 1점을 받은 선수가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고 2점이 또 좋았던 활약, 그리고 3점이 보통, 4점이 못했다, 5점이 아주 못했다, 6점이 최악인 상황인데 6점은 좀처럼 안 나와요. 5점만 받아도 아주 안 좋은 평가다. 보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내주는 정말 부진을 보였음에도 4점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받은 5점은 극악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일의 대중지인 빌트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양팀 통틀어 유일하게 최악의 평점인 5점을 매겼습니다. 통계 기반 평점 역시 김민재 선수가 실책 상황에서 실점할 빌미, 골로 이어진 에러를 범했기 때문에 많이 점수가 깎였고 양팀 통틀어 최저 평점을 받게 됐는데요. 소파스코어는 김민재 선수에게 5.8점을 줬습니다. 81분 동안 뛰면서 김민재 선수가 한 차례의 슈팅 블로킹 외에 이렇다 할 수비적으로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물론 공중볼 경합에서는 6번 중에 4번을 승리했지만 지상볼 경합 2번은 모두 패배하는 아쉬운 기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소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했고 특히 나폴리 시절에는 매우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였던 김민재 선수인데 이번 경기는 76회의 패스 중에 미스가 무려 16번이 나왔습니다. 60회의 패스만 성공하면서 수비수로서는 매우 낮은 79%에 불과한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김민재 선수의 최대 약점이 빌드업이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강팀에서 후방 빌드업과 후방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3번의 롱패스 중에 1번밖에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고 지표상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독일 현지에서 이 경기를 중계한 다진 스포츠 온라인 스트리밍 매체의 독일판 해설가 자미 케디라가 김민재 선수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미 케디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독일 대표 출신 미드필더죠.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캐디라는 이 실점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의 명백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자체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하면서도 개막전부터 선수, 특히 김민재 선수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리에 A 시절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 김민재 선수는 괴물이었지만 그는 모든 공에 뛰어들었고 태클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팀 동료였던 나폴리에서 활약했고 지금도 속해 있는 빅터 오시멘 같은 경우 훈련장에서도 굉장히 필사적이어야 했던 이유가 김민재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훈련이 너무 힘들었던 오시멘 선수는 실전보다 힘든 훈련을 가지게 만들었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를 떠난 것을 기뻐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탈리아에서도 전성시대에서 활약을 했던 캐디라가 현지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 같아요. 오시멘이 김민재가 떠난 걸 기뻐할 정도로 나폴리에서 정말 훈련에서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위력적이었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한 인물은 독일 축구의 전설적인 수비수인 로타워 마테우스인데요.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해설위원이자 컬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마테우스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최대 아킬레스건, 가장 큰 약점이 수비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던 마테이스 더 리히트를 매각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의 리더가 없는 팀이 됐다고 했는데요. 더 리히트가 수비의 리더였고 그 이전에 데이비드 알라바가 그 리더 역할을 했던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도 떠났고 그 후계자로 더 리히트를 영입해놓고 더 리히트를 정리했는데 지금 남은 수비수들은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테우스는 이 리더의 부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들은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다스릴 수 있는 침착함과 노련미,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리더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분명해야 하고 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개인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선수들이 팀의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바이에른 뮌헨 구단은 큰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시즌 무관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선수 구성이라든지 감독 교체나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 와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리히트를 매각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리히트를 지켜야 했다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의 책임자들과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더 리히트가 떠난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상태 속에서도 수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구단의 결정권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바이에른 최고의 수비수가 팔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리히트를 내보내면서 남기기로 결정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마테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했던 것처럼 플레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조금은 악담을 한 것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와 나폴리의 수비의 스타일이 다르다라면서 김민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의 강점은 사실 명확하고 빠른 패스 게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빠른 패스 게임을 하면서 안정성을 만들지 못하는 선수라고 하면서 그 점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가 공을 잘 튕겨내면서 소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부족하다.
최고의 수준, 특히 바이에른 뮌헨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라고까지 평가한 거예요. 게다가 나폴리 시절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태클까지도 잘 못하고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경기력과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분데스리가 우승권에서 수비가 가장 약한 팀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센터백 라인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수비적인 문제 속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요나탄 타라는 레버쿠젠 수비수라든지 혹은 또 다른 센터백을 영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에릭 다이어, 지금 부상 중이긴 하지만 일본 수비수 이토 히로키도 있고 또 요십 스타니시치도 있기 때문에 센터백이 이미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미 센터백 소화 선수가 5명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타니시치와 히로키가 부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수비수를 추가한다면 수비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 선수들이 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비 라인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김민재나 우파메카노를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 그리고 또 다른 선수를 센터백으로 기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바로 중앙 미드필드인 레온 고레츠카입니다. 레온 고레츠카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1군 주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이고 조금 배제되는 가운데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테우스는 왜 고레츠카가 이런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수비수들이 많이 없을 때 센터백을 맡았던 경기가 있었고 또 최근 치렀던 스위스 클럽 그라스호퍼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중앙 수비수로 뛰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레츠카가 이 중앙 수비수에서 조금 훈련을 받고 대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주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은 경기를 마친 이후에 분명히 수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후반전에 빌드업에서 많은 실수를 범했고 또 두 번째 골을 실점하기 전에 큰 실수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어떤 선수인지 이름을 말하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후반전에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인정했는데 독일 언론들은 이러한 콤파니 감독의 발언이 그래도 김민재 선수를 지키기 위한 조금 보호해주기 위한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에 대한 부진과 실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이 기자에게서 나왔는데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실수가 아닌 우리 선수들이 그 이후에 보였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역전을 당했지만 다시 역전했던 그 반응이 좋았다. 모든 선수들이 잘 대응했다. 이 경기를 지거나 비길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겼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정신력이 옳았고 우리가 승리한 이유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역전 과정에는 김민재 선수가 교체 아웃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로 정통한 정보를 갖고 있는 마누엘 본케 기자가 캐슬러 필립 기자와 함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는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허벅지 근육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교체가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기 중에도 부상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큰 부상이 아니긴 했지만 최상의 몸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 이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한데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가 부상으로 당분간 돌아올 수 없고 또 당장 오는 주말에 중요한 경기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적 시장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수비수에 대한 영입이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프로인트 디렉터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비수가 충분하니까 영입할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주도적이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부상이든 혹은 부진이든 어떤 이유든 김민재 선수 대신 뛸 수비수를 지금 이적 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프리시즌 내내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했었고 또 많이 힘을 실어줬고 평가전에서 주장 완장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신뢰가 사라질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실수가 앞으로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경기들, 바로 있을 주말 경기에서 만회하지 않는다면 이 부진이 장기화되고 또 주전 경쟁에 어려움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오는 주말에 있을 경기는 9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프라이부르크와의 홈 경기입니다. 홈팬들 앞에서도 부진과 실책이 이어진다면 김민재 선수의 심리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상자가 많은 수비 라인 속에서 김민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는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몸 상태,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 김민재 선수는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월드컵 예선 1, 2차전 경기를 치르고 나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9월 15일 새벽 1시 30분에 홀슈타인 킬과 원정 경기, 9월 21일 밤 10시 30분 베르더 브레멘과의 연속 원정 경기가 있고 이 시점에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진행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9월 29일 새벽 1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난 시즌 우승팀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또 한 번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을 무관으로 끝낼 수도 있는 우려가 커질 수 있고 그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도 도마 위에 오른다면 김민재 선수의 뮌헨 커리어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멘탈 잡고 회복하고 몸 상태 회복해서 당장 오는 주말에 있을 경기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 이후 한국과 아시아를 다녀온 이후에도 몸 관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10월에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보훔과 경기가 이어지고 11월 첫 경기가 우니온 베를린으로 잡혀 있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지금 주전 경기에서 밀린 작은 정우영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독일의 정론지 키커에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슈투트가르트와 우니온 베를린이 정우영 선수의 이적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슈투트가르트의 명단에서 빠지고 있는 정우영 선수 공격진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또 한 번 커리어의 전기를 맞이한 상황인데요. 과연 정우영 선수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팀의 새 둥지를 틀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닫히지 않은 유럽 이적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김민재 선수의 경쟁자가 정말 뮌헨으로 오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유럽 축구 최신 소식,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 그리고 유럽 현지의 독점적인 소식과 반응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